안녕하십니까. 내 몸을 살린다. 내 몸살입니다. 오메가3가 들어있는 음식 하면 생선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아쉽고 안타까운 건 가뜩이나 전 세계가 바다에 버리는 쓰레기도 엄청난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이제 바다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오메가3를 생선이 아닌 식물에서 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을 통한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민족이 늘 먹어왔던 오메가3가 풍부한 식물의 대표는 바로 들깨입니다. 이 들깨를 먹는 민족은 별로 없습니다. 들깨는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들깨를 이루고 있는 성분의 약 40%가 지방인데요. 그중 60%가 오메가 지방산입니다. 아주 훌륭한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참고로 참깨는 또 참깨 나름대로의 좋은 점이 많지만 지방 구성만 놓고 보면 참깨의 지방에는 오메가3가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들깨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먹는 겁니다. 식당에 가보면 들깨 가루를 넣은 음식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미 갈아진 들깨 가루보다는 통들깨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잘 팔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통들깨를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게 통들깨를 사면 꼭 씻어야 합니다. 돌이나 잡칙 같은 불순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씻은 다음에 그걸 말리면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말리기 위해서 웍이나 프라이팬에 살짝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들깨를 먹을 때는 그냥 먹으셔도 됩니다. 입에 털어놓고 톡톡 터뜨리면서 먹으면 됩니다. 방앗간에서 가루를 낼 게 아니라 입속에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세요. 껍질도 함께 먹으면 됩니다. 그걸 들깨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섬유질은 장으로 배출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끌고 나가는 기특한 역할을 합니다. 들깨를 하루에 3숟가락 내지 5숟가락 정도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밥에다 넣어 먹어도 훌륭합니다. 제가 통들깨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들깨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공기 중에 놔두면 산화가 빨리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 가루보다 통들깨를 사서 드시라는 겁니다. 참깨는 세사민, 세사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산화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참깨는 그래도 산패가 좀 덜 일어나는 편인데요. 들깨는 안 그렇습니다. 생선 기름이 상하는 것처럼 들깨 기름도 쉽게 산패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산패된 기름은 독입니다. 그래서 들깨는 단단한 껍질로 자신을 싸고 있는 겁니다. 공기를 통해서 지방이 산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들깨 껍질은 미리 부숴두지 말고 음식을 만들 때 그때그때 바로 갈아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 무칠 때도 넣고 국에도 넣고 찌개에도 넣으시면 됩니다. 들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기름의 60%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들기름은 쉽게 산패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기름을 짜면 2주 이내에 다 먹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큰 병 말고 바카스 병처럼 작은 병에 나오는 것으로 구입하시고요. 빨리빨리 드시면 좋습니다. 참기름은 참깨 자체에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덜 상합니다. 그러므로 집에서는 들기름 반, 참기름만 섞어서 보관하세요. 그러면 들기름이 덜 상합니다. 시중에 보면 생들기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냉압착식으로 짜낸 기름입니다. 올리브유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가열하지 않고 그냥 눌러서 짜낸 거거든요. 그게 고급입니다. 들기름도 그렇습니다. 들기름을 짤 때 볶은 다음에 짜면 기름은 많이 나오지만 지방의 변성이 일어나거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들기름 엑스트라 버진 즉 생들기름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참기름이건 들기름이건 가열하는 요리보다는 그냥 뿌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물 무칠 때나 비빔밥을 할 때 뿌려 드세요. 견과류 중에는 특히 호두에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호두를 매일 2-3알씩 드시면 좋지요. 근데 호두는요 주로 깐 호두가 유통되는데 그걸 오래 놔두면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식별이 잘 안 됩니다. 호두에 낀 곰팡이에서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무시무시한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오래되고 눅눅하고 좀 맛이 신선하지 않다 싶으면 그 호두는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어온 씨앗은 아니지만
아마씨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그러나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생아마씨는 독성이 있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노점상에서 볶지도 않는 아마씨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생아마씨를 한 움큼씩 먹었다가는 응급실로 실려갈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노릇노릇하게 골고루 다 볶아서 먹어야 합니다. 식물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알파리놀렌산 형태이고요.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EPA, DHA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우리 몸에서 사용되려면 EPA와 DHA 형태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전환되는 효율은 성인의 경우에는 약 10에서 15%, 어린이는 3에서 6% 정도로 낮다고 합니다. 따라서 들깨 같은 식물의 섭취만으로는 오메가3 섭취가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꼭 챙겨 드시고요. 만약 들깨, 호두, 견과류를 잘 안 먹고 생선도 안 먹고 채소도 안 먹고 가공식품과 육식만을 좋아하는 개선할 의지가 없는 분들이라면요, 그럴 땐 오메가3 영양제라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식물이라면 식물인데요, 미역과 파래 같은 해조류에도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식물성 오메가3처럼 알파리놀렌산이 아니라 DHA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생선이 아니라 미역의 말이죠. 이 미역은 거대 조류입니다. 물고기들이 먹는 것은 미세 조류이고요. 이 미세 조류에 DHA가 있습니다. 물고기도 어디선가 DHA를 먹었으니 그 몸속에 DHA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도 늘 미역을 즐겨 먹으면 됩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음식을 알고 먹으면 더 건강해지고 더 감사해집니다. 지금까지 내 몸을 살린다, 내 몸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